네, 시작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플릭트까지 봤다고 그랬나요? 어플릭트 보면 되나요? 어플릭트 봐야 되나요? 여기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플릭트라는 단어가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F가 누구누구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라는 의미가 가장 좋고요. affliction 괴롭히는 거죠. 근데 CO는 together, conflict가 되면 뭐가 되죠? afflict는 누구를 때리는 거고 CO는 together니까 서로 치고받는 거죠. 서로 치고받는 거니까 갈등. 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잘 나온 단어는 앞에다 in을 붙이면 inflict라는 단어도 있어요. inflict 뭐죠? inflict A on B. 그래서 A를 B에게 가하다. 어떤 걸 가하다는 의미로 inflic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afflict가 strike. 이 세 개뿐이 없어요. 단어 뜻은요. 그렇죠? afflict, conflict, inflict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많이 보는 거죠. flu.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게 flu죠. 그래서 affluence는 내 창고나 아니면은 내 뭡니까? 그 음식 창고에 있는 게 흘러 넘치는 거여서 풍족, 풍요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이 물 흘러가듯이 유창한 게 fluent예요. 그 다음에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influx고요. 유입. 그럼 flu가 흐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fluid라든지요. 그렇죠? 유체 또는 여기저기 영향을 주는 influence라든지요. 영향.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밖으로 흘러나가면 efflux 그럼 뭡니까? 그렇죠? 유출. 이런 식으로 플루가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그렇죠? 연상하시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루. 됐죠? 최대한 그 추가적인 어휘는 덜 적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일단은 나중에 추가적인 어휘 지금 안 적으셔도요. 여러분 이 책 안에 뒤에 가다 보면 다 그 추가적인 어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본적인 뜻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어원 봅시다. 오늘 여기서 지금 본 거는 플릭트하고 플루라는 어원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grave라는 단어 있죠. grave. 그렇죠? 이 grave는요. 이게 heavy예요. heavy라는 의미는 무겁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heavy. 어머니 병이 heavy 하시네요. 그러면 엄마가 걸린 병이 heavy한 병이 뭐예요? 그렇죠? 설마 엄마가 무슨 비만 이런 건 아니죠? 뭐예요? serious. 심각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각한 거. 심각하다는 건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grave라는 단어는 무거운에서 심각한까지 가고 중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aggravate는 점점점 무겁게 하다는 뜻인데 상황을 점점점 무겁게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악화시키다. 점점점 악화시키고 어떤 사람을 aggravate. 그렇죠? 점점점 안 좋아지게 하니까는 흥분시키고 화나게 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aggravation, gravity. gravity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gravitation이라고 쓰면 그때는 뭐가 돼요? 중력이 아니라 인력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고요. 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grave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 있죠. grave. grave는 그냥 형용사 할 때 무슨 의미죠? 떠올리자고요. 왜?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말고요. 나머지 제가 불러주는 단어는 이 단어만 보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가자고요. grave는 형용사는 무거운, 심각한, 중대한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또 몸이 무거워지죠. 언제요? 죽으면. 축 늘어지면서 무거워진대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무거워진 사람이 들어가는 땅 속에 뭐를 얘기해요? 무덤을 얘기할 때도 grave 많이 쓰죠. grave요. 그렇죠? 그래서 grave가 그 무겁고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aggressive 할 때 grass, G-R-E-S-S 이게 무슨 의미였었죠? to walk, 걸어가는 거였었죠. walking, 걷다.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뭐라고 그러죠? aggressive? 다 같이 5천 명의 남성들이 모여서 한 군데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무슨 의미요? 공격하다. 그렇죠?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떠올려 보세요. 국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걸어서 모인 데가 어디라고 했었죠? 컨그레스, 국회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주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di 붙이면 digress, 벗어나다. 가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거기를 가로질러서 가는 게 뭐죠? transgress, 위반하다. 그렇죠? 뒤로 물러나는 게 리가 백이니까 regress, 퇴보하다. 앞으로 전진하는 게 뭐였어? 앞으로니까 progress, 진보 전진하다. grass,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ingress, 입구. 나오는 출구가 egress, 출구. 됐어요? 출구.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이 단어요. 한 적 있었죠.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저 옛날에 초등학생 하니까는 초등학생들 솔직히 여러분보다 가르치기 훨씬 더 빡센 건 아는데 그래도 말은 잘 듣죠. 그렇죠? 따라와 그러면서 돼지 그럼 꿀꿀 하면서 길에서도 대답을 하죠. 전에 한번
여러분 혹시 대공원 가서 돌고래쇼 보셨어요? 돌고래쇼 보신 분? 돌고래쇼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군요. 전 돌고래쇼를 굉장히 나이 먹어서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와 되게 돌고래 굉장히 영리하구나. 그리고 막 돌고래 타고 막 그 조련사가 막 슉 가는데 이야 진짜 멋있다 막. 그랬었는데 돌고래쇼를 나이 먹어서 보러 갔었는데 대학 가서 처음으로 돌고래쇼를 보러 갔었는데 신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좀 약간 뻘쭘했죠. 왜요? 대부분 애들이죠. 애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안내하는 분이 여러분이 떠들면 돌고래가 안 나와요. 막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까? 그럼 막 목청이 떨어지라 막 네 그러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렇죠? 목청이 떨어지라 네 그러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뭐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상 쓰고 이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보자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었던 거나 머릿속에 떠올라는 건 이렇게 계속 리액션을 주셔야죠. 리액션을 주면은 제가 강의하는 것도 좀 더 힘이 날 수 있겠죠.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야죠.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 자기 귀로 듣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한테 암기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던질 때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griev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원래 G-R-I-E-F인데 grieve인데 이게 슬픔이죠. 그래서 글리프가 슬픔이에요. 그래서 agrieve는 어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게 aggrieve 이렇게 하면은 누구누구를 슬프게 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받으시고요. grieve 그렇죠? 그래서 divide our grief, double our joy 뭡니까? 우리의 슬픔은 반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은 두 배로. 남들과 나누면 슬픔은 반이 되고 남들과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 게 grief죠. grief.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legal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봤었죠. 이 다리란 뜻 아니죠. L-E-G. 마이크 나온 거 맞아 이거? L-E-G죠. L-E-G. 다리란 뜻이 아니고 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떨어붙자. 여기 밑에 있는 legitimate, 합법적인 거죠. 이거 말고 또 합법적인 거 뭐 있죠? legal. 그렇죠? legal이라는 단어를 봤었죠. 뭐 legislature, 입법부 할 때 이게 법이에요. 그럼 보세요. allegiance는요. 누구누구에게 법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심. 됐어요? allegiance. 충성을 얘기합니다. loyalty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렇죠? faithfulness 이런 단어도 있는데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중세의 기사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뉘앙스하고는 전혀 틀리죠. faithful은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세계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요. 봉건제도 중에 유럽의 봉건제도하고 일본의 봉건제도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럽의 봉건제도는 뭐예요? 신분적이고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농노나 기사나 가신들은 영주한테 법적으로 충성을 할 수뿐이 없게 이렇게 바인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세 봉건제도의 영주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의 봉건제도는 좀 틀리다고 그러죠. 일본의 봉건제도는 뭡니까?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뭡니까? 쇼군, 태군, 타이쿤, 대군한테 충성하는 건 뭐야? 계약직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무라이가. 나는 이 사람을 섬기겠어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이 파기되면. 그렇죠? 주군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유럽에서 충성은 법적으로 묶여진 바인딩한 그렇죠?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열티란 단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로열하고요. 뭐하고요? 이 로열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이 로열은 뭐예요? 라이어. 이거는 국왕의, 왕의 이런 뜻이고요. 이 L로 되어 있는 로열이요. 충성적인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레비에이트 할 때 이 레브. 자, 레브. L-E-V. 이게 가벼운 거예요. 또는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ggravate가 뭐였었죠? 점점점 무겁게 심각하게 하는 거면 alleviate는요. 점점점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돼요? 그렇죠? 뭐 죄를 경감시키다, 병을 약화시키다, 가볍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아리키미데스에서 누구였어요? 그 사람 프톨레마이오스였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철학자가 그랬었죠. 자기는 막대기하고 추, 그렇죠? 꼭지점을 할 수 있는 추만 하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어떤 물체도 가볍게 해주는 걸 우리가 레버, 지렛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레버라는 단어보다 뭐예요? 여기다 AG 붙여서 레버리지 효과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죠? 어떤 걸 훨씬 더 쉽게 해주는 지렛대 효과 같은 것을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회 가면 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좋죠. 왜? 그냥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자, 아는 사람 한둘 있고 윗사람 좀 알고 이러면 어때요? 훨씬 더 빠르죠? 빠르죠? 옛날에 누가 그런 처세술을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들어가면요. 자기 직장 상사보다는요. 자기 부서에서
부서장보다는 누구요? 옆에 부서나 다른 부서장들하고 친해 도는 게 좋대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요. 내가 부서장인데 내 부서로 온 애들이 나한테 막 엉까고 친한 척하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이게 같이 일해야 되는 부하 직원인데 엄하게 하죠. 그렇지만 나랑 관계없는 딴 부서 사람들이, 딴 부서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깍듯하게 하고 잘해주면 어때요? 귀엽죠? 나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친해지니까는 딴 부서의 뭐 신입사원 같은 애들은 금방 친해지죠. 근데 누가 전에 회사 가서 그렇게 쳐서들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신입사원 들어가서 우리 부서 부서장하고 친해지기 힘드니까 다른 부서나 윗부서나 이런 부서장들하고 아주 친목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부서장이 보기엔 어때요? 그렇죠? 얘가 인맥이 대단한 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격이 좋은 것 같죠. 뭐 옆에 부서 뭐 인사과에서 인사부장이 왔는데 그렇죠? 우리 뭐 총무처 신입사원이 오셨습니까? 잘 있었어. 그러면서 걔랑 굉장히 친하게 얘기하고 우리 같이 커피 마시러 갈까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뭐예요? 총무처에서 보면 쟤 능력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레버리죠. 원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원래는 그게 아니고 어저께 얼핏 신문을 봤는데 그런 얘기하던 진짜 부자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부모가 부자면 안 된대. 이제 요즘은 바뀌었대죠. 진짜 부자는 부모가 부자인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여야지 진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더 이상 부모가 돈이 많아서는 부자일 수 없다. 이런 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무슨 신문기사 보니까는요. 그죠?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의 부장이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니까는 같이 막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중산층이고 어느 정도 안정됐는 데라고 느끼는데 왜?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서도 진정한 그 안정적인 부자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뭔가 하면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킬 수 있으면 일단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필수 조건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무관심. 참, 웃기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 되고, 아빠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대요. 그래서, 걔네 아빠 관심하면 뭐예요? 아빠가 자수성가한 사람은 나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옛날에, 그쵸, 과외 한 번 안 하고 대학 갔는데, 지가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닫아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엄마의 헌신. 그쵸, 엄마의 헌신. 그리고 또 하나 뭐요? 봤어요, 그거요? 동생의 희생. 어떻게 되게 너무, 그쵸.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그쵸. 레버리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들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 타임즈에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매년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공통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죠?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가장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주식? 아니면 벤처? 아니면 사업? 그쵸. 뭐야? 그쵸.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대요. 그쵸.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상속이요. 그쵸. 상속.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는 매년 1등은 다 상속과 유산이에요. 그쵸. 대대로 쌓아서 물려주는데, 그쵸. 방법이 없죠. 그쵸. 되게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은 자본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티. 너는 왜 이렇게 가볍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솔한 경박함. 됐어요? 앞에 봅시다. 이제 떠올려 보는 거야. 레브가 들어가서 가벼운 거 뭐 있죠? 우리를 이렇게 위로, 밖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엘리베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또요. 제가 대학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았어요? 선배 하나가 아주 친한 척 하길래 따라다녔더니 나중에 공중부양 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도망갔다고 그랬었죠. 공중부양. 몸이 가벼워지면 떠오르는 거 뭐 있죠? 레비테이션. 레비테이션, 공중부양. 이런 것도 있죠? 레브가 들어오면 다 가볍다는 뜻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alli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lie나 league 이게 연결이에요. bind 그렇죠.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ally 이렇게 ally 이게 동사예요. 그렇죠. ally 그러면 이게 그렇죠. 연맹하다, 연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alliance 동맹. 물론 이걸 명사로 쓰면 ally 이렇게 해서 동맹국 이렇게도 많이 써요. 동맹국, 동맹체. 그 다음에 ligament 줄로 연결하니까는 연대 또는 인대 그렇죠. 근육과 근육을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나 단결, 연대, 유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에 묶여있죠. 네가 며칠까지 돈 내야 돼. 몇 시까지 뭐 해야 돼. 이렇게 묶여있는 liability. 이게 뭐죠? 책임.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복수형이 되면 항상
부채나 그쵸 채무가 된다는 의미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나의 의무. 그래서 채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거 너무 빠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a lot. lot는요 굉장히 뜻이 많죠. lot는 첫 번째 lot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어요? 자꾸 머릿속으로 하는 게 여러분에 남습니다. lot는요 운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목 이런 것도 있죠. 목 그렇죠? 여기 있네요. 목 그렇죠? 제비뽑기 목, 그다음에 운명, 많음, 그렇죠? 많음도 있죠, lot. 그래서 뭐 이베이 같은 데서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검색에다가 lot, lot 치면 옵니까? 이렇게 대량 물품들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죠? 대량으로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데서 우리가 무슨 단어 나온 거죠? lottery, 뭐야 이게, 그렇죠? 복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로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로또. 그럼 allot은 자신의 몫을 누구에게 주는 거니까 할당하다, 분배하다, allotment. 할당 분배 됐죠? 장소라는 의미도 쓰이는데 여기 장소는 하나 안 나와있네요. 장소 공터, 빈터. 그래서 우리가 parking lot 그건 뭐가 되죠? 주차장이라는 의미도 많이 쓰는 거죠. parking lot 주차장. 됐어요? 그 다음에요. 이 단어도 했던 것 같아요. rude 그쵸? rude는 제가 웃는 것도 있고 play를 주로 얘기했었는데 allude는요 어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say directly to somebody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쵸? 그 play 뭔가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바보야 그런 게 아니라 막 그쵸 남편한테 여보 주책 좀 떨지 마. 당신 자꾸 그런 얘기하면 병신 같아. 이렇게 하면 이건 직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씩 웃으면서 뭐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찔른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왜 그러면은 인상 쓰고 또 쿡쿡 찔러 이게 얼루드죠. 그래서 얼루드는 암시하다는 뜻인데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게 아니고 행동으로 넌지시 알려주다 이게 그쵸? 얼루드의 뉘앙스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말로 해서 못하는 사람은 행동에도 뭐라도 있죠. 막 콕 찔러 옆 귀지 말로 주택 소리 말로 찔렀는데 왜 자꾸 찔러 사람을 막 그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또 막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얼루드. 그렇죠? 그 다음에 ludicrous. 그렇죠? 놀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이게 ludicrous의 뜻이죠. 그 다음에 ridiculous. 이것도 lead는 웃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면 collude의 CO는 together. 그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플레이. 남학생들 한 5명이 모여서 같이 놀면 우리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 일꾼이 되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렇죠? 한 3-4명 모이면 어때요? 오늘 건수 없냐? 그렇죠? 학원 째까 뭐 이런 얘기하죠? 공모, 결탁, 음모. 그렇죠? 왜? 언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콜루드는 함께 어울리면서 나쁜 걸 도모하는 거예요. 컬루즌 역시 공모 결탁이고요. 일루드는 일한 단어 알고 있잖아요. out. 그렇죠? play out.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게 elusive, 그렇죠? 잘 빠져나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렇죠? 이게 elusive의 뜻이네요. 그 다음에 말고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어떤 연주하기 전에 미리 하는 연주가 뭐라고 그랬었죠? prelude, 기억나시죠? prelude. 그 다음에 사이 하는 간주가 뭐였었죠? 사이, between, interlude. 다 한 다음에 하는 거 뭐라고 그랬었죠? post, postlude, 후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overture, 그렇죠? intermezzo, 그 다음에 뭡니까? 피날리. 이것까지 해서 3개. 같이 루드. 같이 받든 단어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계속 반복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넥스나 넥트요. 바인딩. 이거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이 단어 보면은 이 단어가 가장 쉽죠. 서로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커넥트 커넥션이죠. 그 다음에 annex는요. 어떤 걸 나의 일부분으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병합하다는 뜻인데 합병하다 병합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걸 끌어안아 버리는 건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지문에서 읽었던 게 뭔가 하면요. 그거를 annex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일 합방됐죠. 그렇죠? 그렇죠. Japanese annexation of Korean Peninsula 이렇게 얘기할 때 한반도의 병합, 합병 그 단어를 annexation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학원 오다 보면은 그 법원 건물 보면 이렇게 별관에 보면 부속 건물 옆에 있는 것도 있죠. 그것도 annex, 별관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이 넥스나 넥트가 연결됐다는 걸로 많이 보는 거는요. 이 단어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무슨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넥서스. 넥서스가 뭐예요? 넥서스가 영어 교재 이름이에요? 뭐예요, 넥서스요? 넥서스를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주술관계. 주술관계. 주어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결성이 강한 게 그렇죠? 주어와 동사예요. 그래서 주술관계를 넥서스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두 개 주어와 동사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됐습니까? 넥스나 넥트 정도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nihilate라는 단어 나와 있죠. annihilate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무슨 단어죠? nihil. 이 단어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nihilism, 무슨 주의? 허무주의. 그렇죠? 이 세상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허무주의, nihilist, 허무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죠. 허무주의자. 그렇죠? 그러면 annihilate는요. 그렇죠? make nothing of something. 뭔가를 완전히 nothing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다, 전멸시키다, 무효로 하다, 폐지시키다. 괜찮죠? annihilate. 그렇죠? annihilate.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 중에 나중에 이 nil이요. nil로도 되고 나중에 뭐도 되면 null도 되죠. null. 그렇죠? null. 이래도 nothing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null 값. 그렇죠? 그럼 null 값 그러면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디폴트 값.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제로랑은 전혀 틀리죠. 제로는 밸류가 있는 거고 null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그렇죠? annihilate 할 때 nil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쉽죠. 노트라는 게, 노트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쉽진 않아요. 그쵸? 기록, 주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짧은 글, 집회라는 의미도 있고, 적어주다도 있고, 주목하다, 주의하다도 있죠. 그쵸? 이때 다 나옵니다. 노트요. 그쵸? 뭔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도 있고, 기록해놓는 것도 노트고, 조그만 쪽지, 또는 수표나 지폐 같은 것도 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타임즈 같은 데서 잘 나오는 게, 한반도에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게 슈퍼노트죠.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슈퍼노트가 뭐예요? 슈퍼노트 그러니까 무슨 또, 슈퍼에서 발행하는 노트예요? 뭐야 이거? 전혀 못 들어봤어요? 타임즈한테 되게 잘 나오는데요. 초정밀 위패, 위조지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초정밀 위조지폐. 왜 이게 우리나라랑 관련성이 커요? 세계 이슈도 크고요. 이거 누가 만들어 이거? 북한이 만들죠? 이 북한이 만드는 이 초정밀 위조지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위패 감지기까지 통과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요. 북한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천안함이건 아니면 뭐야 저기 뭐 핵무기건 얘기하지만요. 가장 민감하게 미국이 반응한 게 이거예요. 슈퍼노트요. 미국 달러가 모자라니까 동결시키고 막 이러니까는 정밀 위조지폐 달러 만들어서 뭡니까? 그렇죠? 유포하는 거죠. 외교관 가장에서 뭡니까? 그렇죠? 스파이들 돌아서 위패 거래하고 이러다가 뭐 추방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보통 위조지폐는 누구야? 범죄 집단들이 만드는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버리는 거는 북한뿐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이 위조 지폐가 관련되면 미국은 북한 타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북한의 핵무기는요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때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때린다 하더라도 뭡니까? 중간에 다 인터셉트 되죠. 태평양 건너가야 됩니다. 그냥 세계 핵정책의 그렇죠? 스포일러인 거예요. 북한이. 야 하지 말고 핵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 이러고 있는데 얘가 나 있다 여기 뻥 터지고 봤지 막 이러니까 하지 말랬지 이 수준이죠. 제가 진짜 와서 나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미국이 여기를 때린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렇죠? 때리면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죠. 핵무기라는 게 원래 억지용 무기예요. 남이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무기죠. 때리는 순간 그렇죠? 걔는 끝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싸움 잘 못해 내가 뭐예요? 그렇죠? 주머니에다 그렇죠?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뭡니까? 중학교 때 그러잖아. 염산통을 들고 다녀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성질 들어와서 걸리면 다 뿌려버릴 거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고 다니죠. 보이게. 그렇죠? 애들한테 써놓죠. 염산통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나를 툭툭 던지고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막 가면은 너도 피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걸 계속 뿌리고 다니는 순간 반에서 싸움 잘 되는한테 그걸 뿌리는 순간 그녀가 어떻게 돼요? 걔는 그 다음부터는 학교 못 나오죠. 걸리면 죽죠. 철저한 보복을 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더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거는요. 미국의 달러를 세계에 유포시켜서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요. 그렇죠? 핵무기가 아니라 진짜 무기 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게 슈퍼노트 문제입니다. 노티스 통보하다, 노티파이 통보하다. 알죠? 노티스는 통보, 통지. 이 노티스라는 거 우리가 게시판 같은데 노티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노테이트는 어느 거에 대해서 그런 기록을 달아놓는 거니까 주석을 달다. 그렇죠? 근데 그 주석이 그 안에 담겨있고 함축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노테이트가 아니고 코노테이트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 단어 안에서 an 대신에 con 붙여서 코노테이션 그러면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코노테이션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나운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나운스 이게 say 말하는 거죠. 그럼 announce는 누구누구에게 발표하고 설명을 하는 게 announce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announcer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떤 애가 de 아우 쟤 별거 없어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야? denounce가 비난하는 거죠. renounce는 리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back 뒤로요.
저 오늘부터 그쵸,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낙향하겠습니다 하면서 발표해요. 이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죠. 자기의 임무나 직책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떤 성명서나 내용을 발표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pronounce. 근데 이 pronounce는 성명을 발표하다는 의미도 있고 소리를 내는 거니까 발음하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pronouncement는 무슨 의미? 그쵸. 성명 발표. pronunciation은 그쵸. 발음. 이렇게도 쓰였었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upper 할 때 이 per.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pair. 얼굴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upper. 그래서 이거는 오싹, 섬뜩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upper.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는 왜 놀래 설명하냐면요. 여러분요. upper, 놀라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놀래서 surprising, 그럼 예상치 않은 애 뜻이죠. 하지만 upper, 그럼 어때요? 이건 공포스러운 놀라움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한국말로 놀라다고 그랬지만 upper는 얼굴을 백지장처럼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공포스러운 놀라움이고 surprise는 그냥 예상치 않은 놀라움이라는 뜻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더니 놀라워. 이거는 surprising이에요. 그럼 appalling, 공포스러워. 이렇게 섬뜩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appalling, 소름 끼치는, 서늘해지는, pallid, pallid가 들어가면 다 pale. 얼굴이 핏기가 없고 하얗다는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pale. 그렇죠? 그 다음에 appare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군요. apparel. 그렇죠? apparel. 원래 이 apparel은요. pair는 arrange라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입히고 준비하다는 의미도 있는 게 apparel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무도회장에 가기 전에 아니면은 춤추러 가기 전에 파티에 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 있죠. 좀 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그렇죠. 예쁜 신발도 신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appare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복, 의상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는 솔직히 어원도 필요 없죠. 여러분 무슨 apparel이라는 뭡니까? 브랜드 이름도 되게 많죠. 회사 이름이요. 보통 의류 회사들이 apparel이죠. 또 이거 말고 여러분 의류가 뭐가 있는지 옷이라는 단어 떠올려 보세요. 뭐 있죠? 옷. 옷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옷. 드레스? 그렇죠. 드레스 말고 또 clothes, 그 다음에 또요. garment, attire, R-O-B, love라는 단어 많이 쓰죠. love. 또 코스튬도 어떤 복장이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한번 apparel과 관련된 단어들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arrange가 준비하다는 의미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 무슨 단어 알고 있어요? 미리, before, prepare 준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appease라는 단어네요. peace나 pursue 이게 무슨 뜻이죠?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달래다 진정시키다요. 근데 이 단어는 특히 논리 같은 데나 독해에서는요. 유화 정책을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화 정책을 쓰다. 그렇죠? 그래서 appeasement policy 그러면 유화 정책이란 말로 되게 많이 쓰는데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많이 씁니다. 나쁘다는 게 그 단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화 정책을 쓰면은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상황이 악화되죠. 그거예요. 어때요? 집에 꼬마애가 있는데 엄마한테 그죠? 엄마를 무서워해요. 엄마가 집단부 들어가서 책이나 봐 숙제 없네 이러네요. 근데 얘가 언제 엄마를 자극하고 도발했죠? 평상시에는 엄마를 자극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자극을 못하죠. 그런데 어때요? 저 집에 손님이 오거나 친척들이 모이거나 그러면 그때 틈을 노리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줘 막 그러면 엄마 손님 있으니까는 그쵸? 인상 못 쓰니까 들어가 공부해. 그러니까 싫어 돈 안 내놔 나 소리 지를 거야 막 그러면 어때요? 그쵸? 엄마가 그쵸? 야 그러지 마라 사람들 가면 죽어 막 얘기했는데 그쵸? 근데 자꾸 그러시는 분 할머니 막 뛰어내 알았어 오늘만이다 너 또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돈을 주죠. 그쵸? 그러면 이게 얘를 달래고 해서 평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오히려 걔한테 빈틈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강해지죠. 이제 접시 하나 들고 나오죠. 엄마 접시 들었다. 그쵸? 저번에 준 것보다 넉넉히 안 주면 다 깨버릴 거다.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예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2차적인 대전이죠. 독일이 군비를 강화한 다음에 계속 영국의 챔버린 내가나 프랑스에 계속 협박을 하죠. 원래 1차 대전 전에 저기 우리 땅이었는데 니나 뺏은 거 아니야. 그거 안 돌려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싸울 거야. 거기 침략할 거야.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계속 양보하죠. 그래 거기 가져가. 폴란드 회랑 가져가고 그래 알사스로엔 돌려줄게. 그러니까는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더 확장됐죠.
오히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전쟁을 더 촉발하는 계기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을 appeasement poli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기들이 멍청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영악하죠. 악마죠. 악마.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얘기하죠. 그렇죠? 거의 악마의 전쟁이라고. 이것도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은 그 빈틈을 물고 늘어지죠. 그렇죠? 퍼시픽, 평화로운, 피스포. 그렇죠? 퍼시픽 대문자로 쓰면 무슨 의미 있죠? 태평양이라는 의미 있죠? 태평양. 그렇죠? 이 퍼시픽은 누가 진 거죠? 마젤란이요. 세계 일주하면서 착각한 거죠. 왜요? 대서양을 건널 때요. 대서양을 횡단할 때 무진장 많은 파도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애틀란틱, 그쵸? 애틀란틱 오션. 대서양은 열날 험하구나. 근데 태평양을 건널 때는 어때요? 그렇죠? 그런 폭풍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야, 여긴 평화로운 바다구나. 그래서 더 퍼시픽, 크면서 평화로운 바다, 퍼시픽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실제로 운이 좋았던 거죠. 태평양에서 한번 파도 만나면 그것도 끝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서양보다 태평양이 그죠? 훨씬 더 폭풍이나 이런 게 안정적인 바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pacify, 어떤 걸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 썼었죠. 전에 여러분한테요. 기억나요? 이런 단어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그렇죠? baby pacifier, 그렇죠? baby pacifier 또는 baby soother, soothe도 달래다는 의미예요. soothe요. baby soother.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꼬마애들이 울 때 꼬마애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요? 입에 물리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요? 그렇죠? 엄마 젖꼭지처럼 생긴 고무 젖꼭지를 물리죠? 그래서 전에 한번 독해 놨으면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었죠. 왜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baby pacifier. 그래서 뭐죠? 그 옥션을 찾아봤죠. 옥션에서 막 뒤져봤죠. 이걸 뭐라고 그러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한국 공식 명칭이 되게 무서워요. 유아용품 치고. 공갈젖꼭지입니다. 공갈젖꼭지. 이게 원래 한국에서는 공갈젖꼭지. 그러니까 엄마가 얘한테 사기 공갈 치는 거야. 그냥 젖이다. 그러면 약간 물고 막 엄마 젖꼭지지 않는데 어때요? 젖은 안 나오고, 그죠? 바람만 쪽쪽 나오는 거죠. 바람만, 그죠? 공갈젖꼭지. 그래서 유아용품 사갈 때 공갈젖꼭지 주세요. 이렇게 된대요. 그죠? 공갈젖꼭지. 그 다음에요. 펜드요. P&D. 매달아 놓는 거예요. 나중에 P&D는 매다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가면은 pay, 돈을 쓰다, 지불하다, spend, expend 할 때요. 그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다는 거 기억하면요. append는요. 어디에다가 덧붙여서 매달고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보죠? 인터넷 보낼 때 첨부파일 볼 때 append 해서 appendix 붙이죠? 첨가물, 부가물. 그 다음에 여학생들 목에다 대롱대롱 메고 다니는 거 있는데, 펜던트. 그쵸? 펜던트 메고 다닌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책 뒤에 붙어 있는 거, 부록 또는 우리 장에 쓸데없이 붙어있는 거 충수, 맹장 이것도 appendix라고 얘기하죠. 이 appendix에 여기 보세요. ITIS 있죠. ITIS. 요 ITIS가 전미어로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inflammation. 염증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tonsillitis, 후두염, bronchitis, 그렇죠? 기관지염. 그럼 appendicitis, 맹장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맹장염 이렇게 되는 거죠. 맹장염. 그 다음에 appendage, 첨가, 부가 덧붙여 놓은 거. 그렇죠? 이거 말고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주먹 앞에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거. 아빠한테 매달려서 아빠한테 의지해요. 난 아빠뿐이 없어. 아빠 밑에 매달려 있는 거 depend. 그렇죠? 또요. 그렇죠? 이걸 밑에 매달아놔요. 아직 결정 안 하고 보류하겠어.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자. 밑에 매달아서 진행을 정지시키고 보류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 suspend. 그래서 suspension 정지 중지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렇죠? 중요한 걸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 compendium. 그건 뭡니까? 요약본. 그렇죠? 펜드는 무슨 의미라고요?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pplication. applicate가 접는 거예요. 접다. 그렇죠? 그러면 application은 apply. 접어서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 이력을. 그렇죠? educational background. 그 다음에 뭔가 뭐 family history 이런 걸 적어서 어디다가 apply. 그렇죠? 제공하는 거죠. 접어서 보내는 거죠. 이게 application apply for. 지원하다. 지원서. application. 보통 응용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implicate는 안으로 접어넣는 거니까 연루시키다, 포함하다, 함축하다. 딱 좋죠? implicit, 함축적인. explicit, 밖으로 explicate니까 접힌 걸 펼쳐 보여주는 거니까는 해명하다, 설명하다. 괜찮죠? 그래서 explicit, 그렇죠? 명백한. 다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주먹. 플리크가 접는 거 어디서 봤었죠? 한 번 적었다 피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주름과 자국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plication. 그 다음에 두 번 접었다 피는 거를 duplicate, replicate. 이게 먼저 다 복사하다. 근데 duplicate의 duplicary는 양면성, 이중성이고 replica는 복제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었죠. 여러 번 접었다 피면 이게 그렇죠. 다중 뭐라고 그래요? multiplicity, 다중성 이렇게 할 때 multiplicity, plicity, plicate 다 무슨 뜻이요?
접다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꺼번에 막 접었다 피면 어때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죠. 그래서 complicated 뭐죠? 복잡한 complication 복잡 또는 그렇죠 합병증 그렇죠 믿으세요 머리를요 그렇죠 머리를 믿으면 됩니다. 머리를 믿으세요. 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책들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머릿속에서 그때 이렇게 외운 적 있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었는데 그것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요. apprehension. 이 prehend도 우리 많이 봤었어요. prehend라는 게 붙잡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서 딱 잡는 거, 체포하다. 근데 모든 잡다의 뜻은 무슨 의미겠다고 그랬죠? 이해하다. 그쵸? 길에서 체포되면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염려하게 하다. 이게 apprehend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모든 걸 끌어안는 거니까 comprehension은 이해. 또 하나 무슨 의미 있었죠? 모든 걸 끌어안는 거니까 포함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comprehend는 이해하다, 포함하다는 뜻인데 이게 형용사에 활용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comprehensible,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ve, 그럼 뭐요? 포괄적인 이런 의미가 prehend였었죠. 기억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뒤에서 잡아 끄는 겁니다. reprehend는 비난하다는 의미였었죠. 그리고 제가 비난하다는 의미들이 rebuke, 그렇죠? reprimand, reproach에서 re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다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preciate, 여기 appreciate, 이게 appreciate가 뭐예요? price, 이게 price가 뭐죠? 가격과 가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과 가치를 어떤 거에 대해서 가격과 가치를 평가하는 게 appreciate입니다. 이 단어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어떤 거에 진정한 가격을 아는 거, 똑바로 인식하는 거, 그 예술 작품의 그죠 가치를 아는 거, 감상하는 거, 누구의 행위를 정말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고맙게 여기는 거. 이게 appreciate의 뜻입니다. 근데 이 appreciate의 가장 중요한 문법적 특징은 고마워하다는 의미를 쓸 때 뭐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난 너에게 너무 고마워할 때 I appreciate you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I appreciate your help, I appreciate your service, I appreciate your cooperation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사람은 I appreciate you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감상해. 그렇죠? 나는 너를 이해해. 그 뜻일 겁니다. 고마워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죠? precious. 그쵸?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온 국민이 하는 단어가 됐죠? 골룸 대사의 80%죠? My precious 할 때 그 소중한 이겁니다. precious. 그쵸? 그 다음에 depreciate는 어떤 거의 가치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뭐죠? 가치를 저하시키고 감소시키고 떨어뜨리다. 괜찮죠? 그 다음에 approbation 할 때 approve. 이 prove란 단어가 나중에 뭐 prove 다 변해요. 근데 이게 테스트, 트라이, 시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서 그래 요번에 이제 테스트 했으니까 너한테 요번에 한번 시험할 기회를 네가 입증할 기회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번에 해봐.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여지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너 허락해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허가나 있는가예요. 그렇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는 게 approbation입니다. 됐어요? approbate요. 그래서 prove, 그 사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probe, 시도, 시험.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요 뜻이 가장 잘 나오죠. probe. 그리고 남학생들이 probe가 조사 탐사라는 의미 알고 있죠? 스타 하면 뭐야? 스타의 것이 탐사선가죠? 그게 probe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저는 스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모르는데 스타 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나온다고 probe. 맞아요? 네? 일꾼이란 뜻이에요? 일꾼이 프로브예요? 무슨 탐사선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그 친구 뭐라고 하죠? 스타크래프트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맞아요? 쟤요?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럼 벌처인가? 벌처? 벌처도 나와요? 벌처는 원래 독수리란 건데요. 그럼 그 벌처는 뭐 하는 애예요? 오락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요. 아니, 뭐 오락한 사람이 한심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심해요.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빠질 것 같은 건 아예 손 안 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건드려서 빠지면 그 다음에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막 그렇죠? 아예 근처 안 가는 게 낫죠. 처음부터 안 시작하는 게. 나와서 그거잖아요. 정말 제가 보기엔 연령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갑자기 그 PC방에 그 PC를 갑자기 좀 사용하기 위해서 PC방에 들어갔어요. 무슨 문서 좀 하나 작성하려고. 근데 PC방 PC에는 문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한글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글 뷰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그쵸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뻘쭘하대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쵸 작업하는 사람은 저뿐이 없는 것 같고 다 그 PC방 굉장히 오락실들이군요. 더 이상 PC방에서 그런 그 다른 작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야? 연령대도 뭐 학생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마치 연령대도 뭐 대학생부터 막 40대 아저씨까지 저 무지 많이 그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서 막 6시간, 8시간 라면 끓여 먹고 또 하고 그렇죠? 계속 담배 펴대고 어때요?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안 대. 특히 수험생한테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럼 여자 이런 얘기하면 여학생은 어떤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남자애들은 진짜 뭐 한심해.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도 못지않죠. 여자는 오락 같은 거 관심 없지만 특히 뭐예요? 여자는 또 집에서 컴퓨터 앞에 있어서 뭡니까? 지름신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구두만 보고 앉아있죠. 하루 종일 쇼핑몰 들어가서 구두만 열라두지고 쉬는 틈나는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몰이랑 쇼핑몰은 다 뒤지고 비교 무슨 본인이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그죠? 모든 사이트에 가격 비교 다 하고 있고 그죠? 그것도 그죠? 오락만큼 스타하는 것만큼이나 시간 날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ascend가 오르다는 뜻이에요. ascend요. 그렇죠? climb.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오르는 게 ascend. 그럼 아래쪽으로 ascendant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의 조상이 나오겠죠? ancestor, progenitor. 요 단어 제가 체크할게요. 이 progenitor가 조상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나보다 앞서서 태어난 사람들. 근데 이 progen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은데 그렇죠?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descend는 아래로 내려가다는 뜻이고요. descendant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자손과 후손이 나오겠죠. descendants. 나중에 이게 descent가 되면 뭐예요? 하강이라는 의미도 있고 descent가 뭐예요? 혈통이라는 의미도 많이 있어요. descent. 영화 제목도 있고 그렇죠? desc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ascertain, certain, certainly sure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ascertain, certain. 확실한 의미도 있고 또 뭐죠? 일부의 이런 의미도 있죠. 일부의. 그다음에 certify. 그렇죠. 이 certify는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인회계사 할 때 그렇죠. 공적으로 인정된 회계사니까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이렇게 얘기할 때 Certified입니다. 그래서 인정서 같은 거, 증명서 같은 걸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하는 걸 Certificate, 인정서, 증명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scons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skew라는 단어가 있어요. skew. 이 skew가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skew. 보는 건데 어떻게 보죠?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askew, 그렇죠? askance, askew는 기울어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askance, 곁눈질로. 곁눈질로 보는 거는 뭡니까? 똑바로 안 본다는 거는 의심스럽다는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근데 꼭 의심스럽다는 거 말고도 뭡니까? 그렇죠? 뭐 질투하는, 시기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문맥상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ascance요. 그 다음에 spire가 숨을 쉬는 거야. spire, 숨쉬다. breathe. 그러면 aspire 뭔지 아세요? 어느 걸 보면서 그냥 킁킁거리면서 우리가 강아지 새끼한테 먹을 걸 안 주고 하루 종일 굶겼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무 잔인한가요? 그렇죠? 저녁에 그렇죠? 고기 덩어리를 들고 야 이거 봐라 그럼 어때요? 그거 보면서 막 그러죠. 그렇죠? 먹고 싶어서. 그게 aspire예요. 그렇죠? 어느 쪽을 바라면서 숨을 킁킁거리면서 갈망하는 것. 이게 aspire.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spiration 그러면 갈망 또는 aspirant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 aspirant. 그런데 보통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학생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뭔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conspire. 아까 제가 남학생들 여러 명이 모여서 놀면 어떤 얘기 한다고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그렇죠? 같이 모여서 숨을 맞추시고 코를 맞대고 숨을 쉬어도 좋은 얘기 하나요. conspiracy, 음모, 공모 이렇게 얘기하죠. 모의, 작당, conspiracy. conspiracy theory 이런 것도 있죠. 음모 이론, 공모 이론. 그렇죠? 이 음모 이론, 공모 이론 같은 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음모 이론 같은 게 뭐예요? 어느 거요? 12.12 사태도, 12.12 사태가 된다. 뭐야? 왜 12.12 사태가 9.11 테러도 뭐예요? 음모, 공모 이론자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정말 그렇듯하죠? 과학적으로 다 증명돼요. 옛날에 뭐가 최초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왔냐면은
달 착륙 아폴로 있죠? 그게 조작이다. CIA가 만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사이트를 가보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내요. 그때 찍은 사진 같은 거 실제로 시험했는데 달에서는 그렇게 사진이 안 찍힌다. 미국 성조기가 그렇게 흔들릴 수 없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다 부인하는 겁니다. 조작된 거다. 그렇죠?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럴듯하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쓰나미 때렸을 때도 뭐라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이거 사법고시 3차가 보통 요식행이거든요. 2차까지가 시험 보고 3차는 뭡니까? 그냥 그 면접인데 거의 요식행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고 사이코가 아닌가 이것만 구별해내는 건데 거의 3차에서 2차까지 성적이 아주 필기점수가 좋았는데 3차에서 떨어진 학생이 있었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음모이론 추종자예요. 그래서 면접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주 골 때리는 얘기했죠.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SARS요. 그렇죠? SARS, severe, acute, 그렇죠? respiratory syndrome 우리가 얘기하죠. severe, 중증, 그렇죠? acute, 급성, 호흡기 중이라고 해야 되는 SARS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차 면접 가서 이거는 프리메이슨 그룹, 그렇죠? 옐로우 페리어 뭡니까? 황인종을 좋아하는 프리메이슨 그룹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뿌린 바이러스에 의한 음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야, 사이코다. 그래서 잘라버렸죠. 그렇죠? 들어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 사스도요, 정확하게 비기독교 국가만 때린 거 아세요? 중국에서 발생했었죠. 정확히 비기독교 국가들만 그쵸, 발병해서 다 박살났어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 중에 사스에 피해본 나라는 딱 하나예요. 어디요? 캐나다요. 그렇죠? 근데 캐나다는 그 전에 아주 말이 많았었어요. 어떤 말? 홍콩 발언하면서 중국인들 받아들일 때 뭡니까? 그렇죠? 캐나다는요, 중국인들 무지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2의 홍콩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 봐라, 백인, 아시아계통 홍콩애들 그렇게 많으니까 니네 피해봤지. 왠지 뭔가 암시하는 듯 하죠. 쓰나미, 정확히 어디만 때렸어요? 비기독교 국가만 때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쓰나미도 그렇죠. 쓰나미도 기독교 국가는 하나도 안 때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쓰나미도 음모이론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기 인도양 남부 인도양에서 뭐 했다? 그렇죠? 선진국 백인들의 프리메이슨 그룹이 뭐 한 거다? 지하 핵실험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지하 핵실험을 만든 인공 그렇죠? 쓰나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쓰나미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12월 26일이요. 알겠습니까? 12월 26일이요.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적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날인 겁니다. 정확하게 뭐예요? 그렇죠? 비기독교 국가만 때렸고 또한 쓰나미 일어나기 1년 전에 다 똑같이 12월 26일 날 어때요? 그렇죠? 또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란의 대지진. 이란 대지진으로 뭡니까? 회계도 이슬람 국가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12월 26일마다. 그렇죠? 듣다 보면 빠진다고요. 그러네. 다 구라예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respiration, 리는 again. 반복적으로 숨을 쉬는 거니까 호흡이죠. 제가 앞에다가 artificial 붙이면 뭐겠어요? artificial 붙이면은 인공호흡이 되겠죠. artificial respiration, 인공호흡. 그 다음에 inspire, 우리가 조물주가 흙으로 있죠. 인간을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형상을 빚은 다음에 거기다가 하고 풀어놨죠. inspire. 그렇죠? 숨을 불어넣다, 영감을 주다, 고치시키다. 됐어요? inspiration.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요. 어디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 뭐라고 그래요? perspiration이라고 얘기해요. perspiration이 뭐죠? 우리가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어요. PR. 어떤 구멍일까요? 땀구멍이요. 그래서 우리가 perspiration은 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땀. perspiration.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Genius is a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멋있게 얘기했죠? 딱 가훈이 맞죠? 설마 1% inspiration은 99% sweat 뭐 있어요? 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inspiration, perspiration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무슨 얘기죠? 니넨 그 1%도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설도 있죠. 왜? 에디슨 성격상. 니넨 그 1%도 없지? 막 이런 얘기예요. 왜? 에디슨이 기자가 와서 물어봤죠. 드디어 100번째 만에 전구를 만드시는 법을 성공하셨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벌컥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99번 실패하고 100번째 성공한 게 아니라고. 한 번에 성공하라고. 아니 99번 실패하신 거 무슨 소리 하냐고. 자기는 전구를 못 만드는 법을 99개나 발명했고 그렇죠. 첫 번째 전구 만드는 법을 개발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한 게 에디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고고 나쁘게 하면 왕재수죠. 그렇죠. 왕재수죠. 아마 그래서 에디슨 얘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spire 숨 쉬는 겁니다. expire 임종하다. spire. 그 다음에 aspiration 열망 포부.
assail, sail. leap, leap이 뭐예요? 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sail이나 sail이요, soar 이렇게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leap이 뭔지 알죠? leap, 도약하고 뛰는 겁니다. jump, 그렇죠? 그러면 assail은요, 어딜 향해서 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도약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공격하다, assail, 그렇죠? 그래서 assail, assailant, assault의 assault도 갑작스럽게 습격하고 뛰어가는 거죠. attack, assail,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북치면서 걸어가는 거 뭐 했었죠? 아까 북치면서 걸어가는 거 했었잖아요. 메멘토죠, 여러분. 뭐예요? aggress도 공격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됐어요? 메멘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뒤져봐야겠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5분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졸리신 분들은 차 한 잔 뽑아가지고 오시고요.